사회주의의 여명 1933년 2월 13일 민주주의의 승리는 괴로운 싸움의 성과였음을 잊어서는 안 된다. 기존 질서로부터 이익을 얻고 있는 자들은 변화를 싫어함으로 전력을 다해 이를 막아낸다. 그런데도 진보나 개선이란 변화를 의미하는 것으로 정치 제도 또는 방법은 전보다 좋은 쪽으로 변화되지 않으면 안 된다. 또한 변화를 원하는 자는 필수적으로 낡은 제도를 깨뜨려야만 되므로 그들이 가는 길은 현존 질서에 대한 끊임없는 거부이며 싸움이다. 서유럽의 지배계급은 변화에 대해 사사건건 저항했고 영국의 지배계급 역시 거부를 하면 폭력 혁명이 발생할 듯 싶어야만 할 수 없이 굴복했다. 또 그들이 진보를 지향하게 되었던 또 다른 이유는 신흥 산업가 계급이 어느 정도의 민주주의는 사업상 필요하고 또 유익하다는 것을 깨달았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러한 민주주의 사상은 19세기 전반 동안에는 주로 지식인층에 한정된 것이었음을 다시 한번 말해둔다. 일반 인민들은 고금의 발달에 따라 싫든 좋든 토지에서 쫓겨나 공장으로 흘러갔다. 이렇게 형성된 공업 노동자 계급은 일반적으로 탄광 근처에 생긴 더러운 공업도시에 넘치듯 붐비고 있었다. 이러한 노동자들은 그 급격한 변화에 발맞추어 놀랍도록 새로운 기능을 발휘하고 있었다. 영국은 공장의 설립 면에서 한 걸음 앞섰던 까닭에 이런 부류의 공장 노동자 계급의 형성에 있어서도 최초의 나라였다. 공장 시설도 지독했지만 노동자의 주택이나 가옥은 더 말할 나위 없었다. 그들의 생활은 상상을 초월한 비참한 상태였고 부녀자와 어린애들까지 장시간 노동에 혹사당했다. 공장주들은 재산권의 침해라는 이유를 내세워 공장이나 주택의 개선에 대한 법안을 맹렬히 반대했다. 가엾은 영국 노동자들은 만성적인 굶주림과 과로로 죽어가는 사람이 속출했다. 나폴레옹 전쟁 후 나라는 피폐하여 경제적인 불황이 일어났으며 특히 노동자들은 도탄에 빠져 이를 극복하기 위해 자연히 단체를 조직해 근로조건 개선을 위해 싸우게 되었다. 전에도 숙련 노동자나 직공들의 동업자 조합이 있기는 했었지만 이것은 전혀 그 성질이 다른 것이었다. 그러나 그들의 활동은 저지당했다. 프랑스 혁명에 큰 위협을 느끼고 있던 영국의 지배자들은 비참한 노동자들이 그들의 불평을 토의하기 위해 집회를 갖는 것마저 금지하는 법률, 즉 단결금지법을 만들었다. 그 당시 영국에서의 법과 질서는 오늘날 우리나라처럼 위정자의 지위에 있는 극소수 집단의 목적을 위해 사용되었고 그들의 호주머니를 두둑히 채워주는데 매우 효과적인 기능을 발휘했다. 노동자의 집회금지법은 곧 자신들이 생활 개선을 억제하는 것이므로 노동자들은 분노하기 시작했고 죽느냐 사느냐 하는 막다른 골목에서 다른 선택의 여지가 없었다. 그들은 한밤중에 외딴 곳에서 비밀 집회를 하고 서로가 비밀을 엄수할 것을 맹세하고 만약 이를 어기는 배반자에게는 무슨 보복을 가했다. 그들은 때로는 흥분한 나머지 기계를 파괴하고 공장에 불을 지르는 등 격렬한 행동을 했고 고용주를 살해하는 일까지 발생했다. 1825년이 되었어야 노동자 단체에 대한 제한이 부분적으로 철폐되어 비로소 노동조합의 결성이 가능해졌다. 이들 조합은 비교적 좋은 대우를 받는 숙련 노동자들로 이루어졌고 미숙련 노동자의 대부분은 그 뒤 오랫동안 미조직 상태에 있었다. 노동운동은 이처럼 집단적 교섭의 방법에 의한 근로조건 개선을 목적으로 하여 결성된 노동조합 조직의 형태를 취했다. 노동자의 가장 큰 무기는 파업이었지만 고용주들은 굶주림이라는 더 큰 강력한 무기로 대항했다. 그 때문에 노동계급의 투쟁은 노동자 측의 커다란 희생 위에 서서히 발판을 다져가기 시작했다. 그들은 투표권도 없었기에 의회에 대해 직접적인 영향력도 없었다. 그처럼 강경한 반대에 부딪혔던 1872년의 선거 개정 법안도 부유한 중간계급층에만 투표권을 부여하는 데 그쳤다. 노동자뿐 아니라 하층의 중간계급도 아직은 투표권을 지니고 있지 못했던 것이다. 그러는 동안에 노동자의 비참한 상태에 가슴 아파하는 한 인도주의자가 맨체스터의 공장 소유자 가운데 나타났다. 그가 곧 로버트 오웬이라는 인물로서 자신의 공장에 여러 가지 개혁을 단행하여 노동자들의 생활 개선을 도모했다. 또한 고용주 계급에게 호소와 설득으로 노동자의 처우 개선을 위해 노력했다. 영국 의회가 고용주의 탐욕과 이기심에도 불구하고 노동자의 보호 법안을 최초로 통과시킬 수 있었던 것도 그의 공이 상당히 있다. 1833년 공장법이 통과되어 구시의 아동은 하루 12시간 이상 일을 시킬 수 없다고 규정했는데
이를 보면 그 당시 노동자가 얼마나 강제노동에 시달렸는가를 조금은 짐작할 수 있을 것이다. 1830년경에 로버트 오웬이 사회주의란 말을 처음으로 사용했는데 전부터 부자와 가난한 자의 차이를 줄여 평등하게 재산을 분배한다는 착상은 있어왔고 또한 원시 사회에서는 일종의 원시 공산주의가 존재하여 공동체 내지는 촌락 전체가 토지와 그 외의 재산을 공유하는 공산주의가 존재했었다. 그러나 새로운 사회주의는 사람들을 평등화하려는 막연한 욕망이 아니라 보다 명료한 것으로 새로운 생산체제인 공장에 적용할 것을 의도하면서 출발했다. 그러므로 그것은 공업체제가 낳은 자식이라고 해도 무방할 것이다. 오웬의 구상은 노동자의 상호 협력단체를 설립하고 또한 그들은 공정한 분배를 받아야 한다는 것이었다. 실제로 그는 모범 공장과 집단주택을 미국과 영국에 세워 상당한 성과를 거두었다. 그러나 끝내 같은 입장에 있던 고용주들과 정부를 설득하는 것은 실패했다. 그래도 그의 시대를 통해 영향력은 매우 커서 사람들의 마음을 사로잡은 사회주의란 말의 기초를 닦았다. 한편 이 시대 전체를 통해 자본주의 산업은 계속 발달하였고 노동계급의 문제는 그 심각성을 더해갔다. 자본주의 산업은 생산을 더욱 향상시켜 인구가 증가해도 포용할 수 있으므로 인구는 급격히 증가했다. 복잡한 협업으로 구성되는 대규모 사업들이 일어났고 동시에 소기업은 경쟁에서 압도당했다. 생산된 재화는 영국으로 흘러들어가서 그 대부분이 새로운 공장이나 철도 또는 비슷한 사업을 설립하는 데 투자되었다. 노동자는 동맹파업에 의해 대우 개선을 꾀했지만 대개는 참담한 패배로 끝났고 그 후 그들은 1840년대의 차티스트 운동에 합류했으나 이 운동마저 혁명의 해인 1848년에 해체되었다. 자본주의의 승리는 사람들의 눈을 현혹시켰다. 그러나 사람들 중에는 고통당하는 노동자들의 상태를 염려하는 급진주의자, 즉 진보적인 생각을 가진 사람들과 인도주의자가 있었다. 영국과 프랑스와 독일에서 이런 류의 사람들은 자본주의에 대신할 수 있는 여러 제도를 고안해냈다. 그래서 몇 가지 해결 방안이 제시되었고 그들은 모두 사회민주주의라는 이름 아래 단결했다. 이러한 개혁자들은 일반적으로 문제의 화근이 사유재산제도와 산업의 지배에 있다는 점에서 일치되었고 국가가 이들을 모두 소유 지배할 수 있다면 노동자가 혹심한 착취를 당할 염려는 없을 것이라고 믿었다. 이렇게 사람들은 막연하긴 했지만 자본주의를 대신할 만한 것을 찾았다. 그러나 자본주의는 조금도 무너질 기색이 없이 더 한층 융성할 뿐이었다. 사회주의는 이러한 지식계급에 의해 혹은 로버트 오웬 같은 공장 소유자에 의해 그 관념이 형성된 것이었다. 노동조합운동은 얼마 동안 오직 임금과 노동조건의 개선만을 요구했을 뿐이었다. 그러나 노동조합운동이 이런 종류의 사상에 의해 큰 영향을 받고 또 상대적으로 사회주의의 발전에 큰 영향을 준 점은 지극히 당연한 일이었다. 영국, 프랑스, 독일 등 유럽 선진공업국에서는 그 나라 운동 세력의 계급과 성격에 따라 사회주의의 발전 방법에 차이가 있었다. 영국의 사회주의는 대체로 보수적이고 점진적인 방법과 진보를 취한 데 비해 대륙의 사회주의는 보다 급진적이고 혁명적이었다. 미국에서는 또 노동의 수요도 막대했으므로 조건이 유럽과는 매우 달라 강력한 노동계급 운동은 오랫동안 발달하지 못했다. 19세기 중엽 이후에는 영국의 산업이 세계를 지배하여 산업의 이유는 물론 인도를 비롯한 그 밖의 많은 송령으로부터 재화가 대량으로 흘러들어 왔으므로 노동자들에게도 조금은 돌아가 그들의 생활 수준은 지금까지 볼 수 없었던 정도로 향상되었다. 번영과 혁명은 결코 인연이 닿지 않는다. 그래서 지난날의 영국 노동자의 혁명 정신은 사라졌고 영국식 사회주의는 오늘날에 이르기까지 지극히 온건한 것이 되었다. 이것은 적과 직접 전투를 벌이는 것을 피하고 도망다니며 적이 지치기를 기다렸던 고대 로마의 장군 이름을 따서 페이비어니즘이라고 불려졌다. 1867년에 영국의 선거권은 더 확장되어 도시 노동자 일부가 투표권을 가지게 되었다. 노동조합은 호주머니도 두둑해졌으므로 아주 얌전해져 영국 자유당의 노동자의 표가 던져질 정도였다. 영국이 그 번영에 의해 의젓한 모습으로 점잔을 빼며 세기의 봄을 노래하고 있는 동안 유럽 대륙에서는 하나의 새로운 신조가 열광적인 지지를 얻고 있었다. 그것은 아나키즘, 즉 무정부주의라는 것으로서 잘 모르는 사람은 이 말만 들어도 겁을 내는데 이것은 가능한 한 중앙집권 정부를 배제하고
광범한 산업상의 자유를 지닌 하나의 사회를 지향하는 것이다. 무정부주의의 이상은 놀랄 만큼 높은 것이었다. 공화정치의 이상인 신의는 애타심, 연대성, 타인의 권리에 대한 자발적인 존경에 입각한다. 국가로부터의 강제와 압박은 존재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었다. 통치하지 않는 정부야말로 최상의 정부다. 그리고 사람들이 거기에 알맞은 상태에 도달했을 때에는 사람들은 그와 같은 종류의 정부를 가지게 될 것이다. 라고 미국인 도로우는 말했다. 이것은 참으로 훌륭한 이상같이 보인다. 만인을 위한 완전한 자유, 각자가 각자에 대한 존경, 그리고 자발적인 협동. 그러나 이기심과 폭력이 횡행하는 현대의 세계는 이것과는 너무나 거리가 멀다. 무정부주의자의 중앙정부 말살 내지는 최소한의 중앙정권을 바라는 소망은 인민이 그토록 오래 그 밑에서 괴로움을 받아온 전제와 압제에 대한 반발로서 나타난 것이 틀림없다. 정부는 그들을 짓밟고 그들 위에 폭압의 채찍을 휘둘러 왔다. 그러니 정부를 없애자는 것이다. 무정부주의자는 또 일종의 사회주의 정부 형태 아래서는 국가는 생산의 모든 수단의 지배자가 됨으로써 그 자체가 압제적인 것이 되지 않을까 하는 염려도 했다. 그러므로 무정부주의자는 지방적, 개인적 자유에 극도로 중점을 두는 일종의 사회주의자였다. 이에 대해 대부분의 사회주의자들은 먼 이상으로서는 무정부주의자의 신조에 동조하고 싶지만 당분간은 사회주의 아래 강력한 중앙정권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가졌다. 그래서 무정부주의자의 신조에 동조하고 싶지만 당분간은 사회주의와 무정부주의 사이에는 본질상 큰 차이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양쪽에는 저마다 서로 비슷한 여러 종류의 단계가 있었다. 근대 산업은 조직된 노동자 계급을 탄생시켰다. 무정부주의자는 본질적으로 충분히 조직된 운동일 수는 없었으므로 노동조합 등이 성장한 공업국에서는 별로 발전할 기회가 없었다. 그래서 영국이나 독일에서는 무정부주의자가 그렇게 지지를 받지는 못했다. 그러나 공업화가 뒤떨어진 남부 및 동부 유럽에서는 이 사상이 뿌리를 내릴 수 있었다. 하지만 공업화가 진행됨에 따라 무정부주의는 점차 쇠퇴하여 오늘날에는 그 이념 자체는 죽은 것이 되었다. 무정부주의는 이상으로서는 훌륭한 것이다. 그러나 그것은 격하기 쉬운 불만을 품은 사람들뿐 아니라 이상이라는 허울 뒤에 숨어 자기들의 배를 채우려고 하는 이기적인 사람들에게도 적절한 피난처를 주었다. 게다가 그 용어에서 느낄 수 있고 그 때문에 적지 않게 불신의 씨가 된 일종의 폭력 행위에도 길을 열어주었다. 무정부주의자들 중 어떤 사람은 광범위한 방법이 통하지 않자 색다른 방법으로 사회를 변혁시키려고 했다. 이것은 말하자면 실천에 의한 선전이라는 것인데 압제에 대항하여야 한다는 것이다. 이런 정신에 의한 봉기가 각처에서 일어났지만 그들 자신도 눈앞의 성공은 기대하지 않았다. 다만 선전을 위해서 생명의 위험을 무릅쓴 것인데 이런 폭동은 곧 진압되었다. 그러자 이번에는 폭탄을 던지거나 국왕의 대신들을 사살하는 테러리즘이 나타났다. 이 폭력 행위는 그들 세력의 퇴조와 자포자기를 의미하는 것이었다. 19세기 말기에 들어서 운동으로서의 무정부주의는 차츰 소멸의 길을 걷게 되었다. 무정부주의자 속의 지도자들까지 폭탄 투척과 실천에 의한 선전에 박수를 보내기는커녕 그런 방법을 부인했다. 유명한 무정부주의자들은 프루동, 바쿠닝, 크로포트킨 등이다. 불행하게도 무정부주의자는 폭력 행위와 지나치게 동일시되어 그것이 많은 우수한 사람들을 감동시키는 하나의 철학이며 이상인 것이 잊혀지고 있다. 그 훌륭한 이상은 복잡한 현대 문명 속에서 또한 오늘날의 불완전한 세계와는 너무나 떨어져 그 단순한 운동 방법은 적용될 수 없었다.